흥리단길이 아직도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보이니? 2018년경 중앙대병원 흑석시장 부근에 리단길의 유행을 타고 흥리단길이라는 골목 상권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다른 리단길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돼서 한 번에 터진 것과는 달리 흑석시장 뒷골목은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 있었던 흑석시장과 노포 맛집들을 중심으로 몇 개 음식점들이 더 들어오면서 이름을 정한 정도로 이해했었죠. 이미 이 당시에는 각종 리단길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소비자들도 거기가 어딘데? 난 안 가봤어 하는 반응이 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2016년에 망원동 망리단길, 전주의 갱리단길, 2017년에는 석촌호수 방면 송리단길, 공덕역 근처의 공리단길, 경주의 황리단길, 울산의 꽃리단길, 광주 동리단길, 부산 범호사로의 범리단길, 2018년에 부산 해운대 뒷골목의 해리단길, 또 흥리단길 이후에도 2019년 쌍문동의 쌍리단길. 그냥 낙후된 오래된 상권 지역 명칭 앞글자만 따서 리단길이라고 이름 짓고 몇 개 맛집만 유치하면 상권이 살아나는 줄 알고 전국적으로 번지던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도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수동, 연남동, 익선동, 신당동처럼 뜨는 지역이 그냥 뜨는 지역의 명칭으로 유명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수동을 성리단길이라고 안 해도, 연남동을 연리단길이라고 안 해도, 익선동을 익리단길이나 신당동을 신리단길이라고 안 해도 사람들 다 찾아오잖아요. 동 이름이 유명해지면 지역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발달한 골목이나 업종 말고도 다른 쪽에 낙수 효과가 가는데, 길이 유명해지면 길만 유명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오기 이전까지 흑석동 뒷골목 흥리단길은 노포 맛집들과 새로 생긴 주점, 가끔 보이는 외국식 가게들로 어우러져 큰 폭은 아니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조성된 상권들이 타격을 크게 받았었죠. 이런 상권은 거주인구나 직장인처럼 상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신규 고객들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고객들이 선택적 소비를 줄이면서 굳이 안 가도 되는 이런 상권들부터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와중에도 노포 맛집들은 위기를 버텨내죠. 고봉 삼계탕, 엉터리 생고기, 마포 최대포 숯불 갈매기 같은 오래된 맛집들은 물론 타격도 입고 매출도 감소했겠지만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주는 지지 기반 때문인지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죠. 위기를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당시에 흥리단길이 유행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새로 들어왔던 막창집, 이자카야, 조개구이, 철판구이, 기타 서양식, 이런 점포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가 올 걸 알고 창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인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던 일에 피해를 입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상권에서 아이템을 잡을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흑석동은 20, 30대가 오는 상권인가? 흑석동이 너무 넓은 범위라면 질문을 바꿔보죠. 흥리단길은 20, 30대가 오는 상권인가?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답을 했으니 막창, 이자카야, 조개구이, 철판구이, 기타 외국식 같은 아이템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럼 코로나가 없었다면 잘 됐겠네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상권을 분석하고 아이템의 적합도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가장 적나라하게 흑석동 음식업을 이용하는 연령대별 매출 구성비를 분석해보면 20, 30대의 비율이 33%에 해당하고 40, 50대의 비율이 53%에 해당합니다. 60대 이상 비율 14%를 빼고도 40, 50대 비율이 20%포인트나 많죠. 이게 이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분석한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와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겁니다. 저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어떤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봐도 다 똑같이 말하고 있죠.
여기는 4, 50대 상권이라고요. 막창이나 이자카야, 조개구이, 기타 서양식 몇 개 점포는 사라졌지만 그 기간에 반대로 생긴 업종은 바, 추어탕, 아구 전문점, 파전 전문점이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지역 노포 맛집 고봉 삼계탕은 40대부터 60대까지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고 엉터리 생고기도 4, 50대 남성 비중이 20, 30대보다 훨씬 높고 마포 체대포 숯불 갈매기도 40대 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역시 여러 상권 분석 시스템을 써봐도 비슷한 결론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 어떤 지표도 결론도 20, 30대 유입 인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중앙대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중앙대가 있죠. 그런데 중앙대 앞 상권은 지리적으로 크게 발달하기 어려운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아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상권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흥리단길은 아까 참고 지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음식점이 5, 60개 수준이거든요. 중앙대 앞보다도 규모도 작고 젊은 층에서 먹을 만한 음식도 많이 없는데 대학생의 유입이 많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2019년에 비해 2023년 매출이 오른 업종과 떨어진 업종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매출이 떨어진 업종은 찜닭, 피자, 곱창, 카레, 돈가스, 부대찌개, 스파게티, 우동, 치킨, 닭발 등이에요. 반대로 그 기간 매출이 오른 업종은 참치 전문점, 유흥주점, 떡 한과, 추어탕, 보리밥, 갈비 삼겹살, 양식, 호프, 칼국수, 초밥, 횟집, 일식 등입니다. 이 동네가 아직도 MZ세대의 핫플로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핏대를 높여가며 얘기하냐면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허상을 쫓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뜨는 상권과 MZ의 환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뜨는 상권, 무슨 리단길, 성수동, 연남동, 익선동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소소하지만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에 외국식 메뉴와 수제 맥주나 와인이 올라와 있고 손님이 바글바글한 모습들이 거리마다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 상권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걸 내 동네, 내 가게에 적용을 시켜보겠다고 가져오면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4, 50대 위주의 상권에 20, 30대 아이템을 넣어보겠다고 무리하고 또 망하고 잘하고 있던 장사를 접고 MZ세대를 노려야 한다면서 업종 변경했다가 잘 안되고 이게 요즘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흥리단길은 뭡니까? 흑석시장이라는 전통시장과 붙어있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대와는 멀지 않지만 고객층 유입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유명한 맛집들은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고깃집이 대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양꼬치나 몇 개 주점이 들어와 잘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20, 30대의 핫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중장년층 위주의 상권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흥리단길이라는 말이 괜히 젊은 층이 유입될 것만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흑석동 상권이라고 했으면 이 상권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결정했을 텐데 흥리단길이라고 하니까 왠지 젊은 느낌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그런 아이템을 잡아야 할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리단길 이름에 비해 이 상권은 여전히 중장년층 위주로 외국식보다는 한식이 우세하고 성장률도 중장년층 대상 업종이 더 높은 상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정을 다 알고도 이 상권의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공략하기 위해 준비된 장사꾼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응원도 하고 가능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MZ세대라고 부르는 고객층은 유행에 민감하고 공유가 빠르고 먼저 시도해보는 만큼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모든 상권, 모든 업종에서 MZ세대를 타깃으로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 여력은 중장년층이 훨씬 높기 때문에 목표 고객도 내 컨셉에 맞춰서 잡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